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4페이지 제4절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등기청구이고 2번이 추정력이고 3번이 가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등기청구는 채권자로서 청구하면은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물권자로서 청구하면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자, 채권적 청구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 시효에 걸립니다. 자, 10년 동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자, 물권적 청구는 두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기타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유권이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므로 역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10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타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타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걸린다는 학자도 있고 걸리지 않는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우리 판례는 소유권에 근거했을 때는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자, 그러면 채권자로서 청구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매수인은 채권자입니까? 그죠? 매수인이 등기 청구해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수인의 등기 청구가 대표적으로 채권자 청구.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자. 자, 완성자 이 사람도 등기하기 전에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로서 청구하므로 완성자의 등기 청구도 채권적 청구다. 자, 세 번째, 부동산 임차인 또는 부동산 환매권자의 등기 청구도 채권적 청구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권적 청구는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주로 일어납니다.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무슨 말이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자, 위조를 통해서 등기를 하면은 여전히 소유권은 갑에게 있습니다. 즉, 실체는 그대로 갑에게 있는데 등기만 을 앞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하므로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은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무효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갑은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하고 같은 말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 같은 말입니다. 자,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나 같습니다. 따라서 둘 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갑이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럼 일단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일단. 그런데 요 매매가 실효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실효. 실효는 효력을 상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실효는 대표적으로 무효, 취소, 해제, 해지가 되면은 실효됩니다. 자, 그러면 요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 해지가 되면은 말소 등기 해야 소유권이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합니다. 이렇게 말소 등기 안 해도. 그럼 갑은 복귀된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로서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하나는 위조 사건, 하나는 실효 사건. 위조가 됐을 때 갑은 소유권에게서 말소 등기 청구, 소멸시효에 안 걸려. 자, 갑이 매매에서 등기를 해주는데 을이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매매가 실효됐어. 실효되면은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유권이 복귀합니다. 따라서 갑은 복귀된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실까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자로서 하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다. 맞네요. 이번에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지 않다.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를 묻고 있네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그러면 을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아직까지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고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로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적 청구입니다.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로서 아무 소리 없으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 자, 토지를 인도받아서 뭐 하고 있으면 점유를 하면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로서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즉 10년 동안에 등기 청구를 안 하면 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그런데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점유하다가 점유를 상실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을이 병한테 다시 팔아가지고 점유를 넘겨줬습니다. 그럼 을은 점유하다가 상실했죠. 근데 상실해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더 보실까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다. 따라서 아무 소리 없으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그리고 점유하다가 남에게 승계를 해줘서 점유를 상실해도 여전히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애초부터 점유한 적이 없을 때만 걸린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점유해도 안 걸리고 점유하다가 상실해도 안 걸리니까 애초부터 점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면 이번에 보시면 자, 매수인 을은 그죠? 인도를 받아서 사용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 을의 갑에 대해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다. 맞네요. 자, 이번에 을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다가 병한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줬다. 그 말은 을이 점유하다가 상실했다. 점유하다가 상실해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즉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저는 합의체 판결을 물었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로서
점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점유해도 안 걸리고 점유하다가 상실해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1번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걸린다. 맞고, 2번은 점유하다가 상실했죠. 점유하다가 상실해도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즉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래야 하는데 진행된다 했으니까 2번은 X입니다. 자, 3번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는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완성자의 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이다. 맞네요. 그죠? 자, 4번에 보시면 중간시행 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다. 그거 당연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넘어왔어요. 을은 다시 병한테 넘겼습니다. 여기도 매매, 여기도 매매, 즉 전매가 있었다. 그런데 을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미등기 전매를 했다. 자, 이런 경우에 3자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죠? 자, 병의 갑에 대한 직접 등기 청구권. 이거는 병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매수인으로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로서 등기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다.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점유하면은 안 걸린다. 점유하다가 상실해도 안 걸린다.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에 최종 양수인 병의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한 등기 청구도 채권적 청구다. 맞네요. 그죠? 자, 5번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다. 자,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 가등기만 하고 있으면 아직까지 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권자로서 청구하면은 물권적, 채권자로서 청구하면은 채권적이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을이 돈이 다 없어가지고 중도금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을은 잔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을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못해요. 그러나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순위 보전할 목적으로 임시로 등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등기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잔금을 만약에 지급했다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에게서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본등기 청구는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자, 을은 가등기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로서 본등기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서 5번은 틀렸네요. 청구권 보전, 청구권 순위 보전을 위한 본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다. 그래서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자, 이거하고 같은 게 말소 등기 청구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진정 명의 회복 등기 청구나 같습니다.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그래서 6번은 맞습니다. 자, 7번은 굉장히 특이하므로 일단은 제외입니다. 자, 8번. 자,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인데, 그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한다. 그 말은 점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매수인은 점유를 하고 있다면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좀 전에 얘기했죠. 자, 8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다.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하면, 즉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8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9번에 매수인이 매도인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다 했죠. 그죠? 9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서 갖는 등기 말소 청구는 채권적 청구다. 자, 10분도 한번 그려보면 돼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을이 가등기를 지금 하고 있는 요거 보겠습니다. 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 즉 을의 갑에 대한 본등기 청구도 채권적 아닙니까? 그래서 10년의 소멸 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하고 있는 을은 10년 안에 갑에게 본등기 청구를 해야 된다. 만약에 10년이 지나버리면 본등기 청구는 소멸합니다. 이렇게 소멸을 한다. 자, 그러면 10번에 보시면 본등기 청구,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즉 본등기 청구권이 10년간 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효 완성으로 소멸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멸이 되어버렸어. 자, 그러면 소멸이 되어버리면 이 가등기는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등기는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무효. 이렇게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왜? 가등기라는 것은 본등기를 전제로 합니다. 본등기가 있어야 가등기도 가능하다. 그런데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해버리면, 그죠? 본등기를 청구해서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가등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효의 등기입니다. 따라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 말소 청구를 누가 하느냐? 소유자가 합니다. 소유자가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번에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가 소멸된 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즉 이 갑으로부터 병이라는 사람이 사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사람이 제3자로서 이제는 현재 소유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을의 갑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이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를 아니함으로써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했다. 따라서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가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말소를 누가 청구하냐? 말소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재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합니다. 자, 그래서 10번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여기서 병이죠. 병이 가등기권자 을에 대해 갖는 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적이다. 이래 맞죠? 10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아주 좋은 문장이다. 그죠? 자, 을의 가등기는 본등기 청구권이 시효 소멸함으로써 가등기는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이 가등기는 말소돼야 한다. 말소 청구는 누가 하느냐? 현재 소유자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자는 과거의 갑이 아니고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병이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병은 소유자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다. 이래 맞죠. 그죠? 그래서 10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등기 청구와 등기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다. 전혀 틀립니다. 전혀. 등기 청구하고 등기 신청.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에게 지금 매매를 했거든요. 그럼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를 하려면은 갑과 을이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 가만히 있어도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 신청권이라 합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은 등기소라는 국가에 대해서 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자, 국가에 대한 권리를 공권이라고 합니다. 공권. 자, 갑과 을의 국가에 대한 등기 신청권은 공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갑이 등기 신청에 협조를 안 하는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을이 갑에게 전화를 해서 갑아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자 하니까 갑은 나 오늘 못 가겠다. 허리가 아프다. 이래 됐어. 자, 이런 경우에 을이 갑에게
등기 신청에 제발하고 협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는 등기 청구권이라 합니다. 등기 청구권. 그러면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은 전혀 다르죠. 등기 신청권은 갑과 을, 즉 개인이 국가에 대한 권리고,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개인에게 등기 신청에 협조하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 청구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공권은 공법이 적용되고 사건은 사법이 적용되고, 공법의 대표적인 게 등기법이고 사법의 대표적인 게 민법이다. 그래서 등기법에는 등기 신청이 중요하고 민법에는 등기 청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에는 등기 청구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은 틀렸죠. 등기 청구와 등기 신청은 전혀 다른 권리다. 이래 맞잖아. 1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등기 추정력을 한번 보실까요? 등기 추정. 등기를 하고 있으면, 그죠? 세 가지가 추정이 된다. 그거를 등기 추정력이라 합니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 부분이 좀 공부할 게 양이 많습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도 등기 자체와 관련된 것이 한 3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잘 하시면 등기법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등기법을 열심히 하면은 여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등기 추정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해가지고, 자, 을한테 지금 1억으로 팔았습니다. 3월 1일 날. 그러면 보통은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했다가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은 세 가지 혜택을 줍니다. 하나는 권리가 을에게 귀속이 된다고 추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자, 을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했잖아요. 그 등기 원인이 적법하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을 앞으로 등기되면은 등기 절차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등기 절차도 적법하게 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자, 이 세 가지 추정을 추정력의 객관적인 범위라 합니다. 객관적인 범위. 자, 다시 한번. 자,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을에게 권리가 귀속된다. 권리 귀속 추정. 그리고 매매로 등기됐다면 매매가 적법하다고 추정된다. 원인 적법 추정. 을 앞으로 등기됐으면 등기 절차도 적법하다. 절차 적법 추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죠? 귀속이라는 말을 넣으시면 되고, 귀속. 그 다음에 여기는 적법이라는 말을 넣으시면 되고, 여기도 적법이라는 말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을에게 등기되어 있으면 을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 그 다음에 매매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 원인 적법 추정. 을 앞으로 등기 절차도 적법하다고 추정. 절차 적법 추정.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권리 귀속 추정, 원인 적법 추정, 절차 적법 추정. 자, 줄여가지고 권리 추정, 원인 추정, 절차 추정. 이렇게. 자, 추정이란 말은 반대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추정되는 쪽이 재판에서 이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관적인 범위가 있거든요. 누구에게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를 주관적인 추정이라 합니다. 만약에, 자, 제3자 A가 있어요. A가 나타나가지고 내 집이다. 이래 돼버렸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모두 생략 등기라 배웠죠. 자, 모두 머리 부분을 생략하고 막바로 매수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도 된다. 이거를 모두 생략 등기라 합니다. 그러면 다툼이 없으면 을은 이전 등기해도 소유권 취득, 보존 등기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A라는 사람이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내 집이다. 이렇게 됐어. 내 집이다. 그래서 집이 을쪽으로 지금 등기가 됐는데 A하고 분쟁이 붙다. 이런 경우에 제3자에게는 이전 등기로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고 보존 등기로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A하고 을하고 재판이 붙으면 을은 이전 등기가 돼 있어도 보존 등기 돼 있어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을이 재판에서 이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인 갑이 매매를 안 했다. 이렇게 부정을 해버립니다. 갑이. 그러면 을은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내가 소유자다 하면서 등기 추정력을 갑에게 주장해서 갑에게 재판에서 이길 수 있냐. 자, 이전 등기 추정력으로는 주장할 수 있는데 보존 등기 추정력으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이전 등기를 하면은 제3자하고도 안전하게 이기고 갑하고 관계에서도 안전하게 이깁니다. 그런데 모두 생략 등기를 해버리면 제3자에게는 추정력을 주장해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데 당사자 갑에게는 추정력을 주장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A하고는 거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상관없이 A한테는 이깁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는 거래가 있잖아요. 그럼 거래가 있으면 이전 등기 해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존 등기를 했다면 갑하고 거래가 있다는 것이 추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갑하고 거래가 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가지고는 갑하고 거래했다. 갑으로부터 샀다. 이렇게 판사 앞에서 주장해도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전 등기 해야 거래가 있는구나. 그래서 을이 샀구나. 그래서 을이 소유자구나. 갑에게 재판에서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갑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보존 등기 추정력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을 한번 보실까요? 2번. 자,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유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을 원인 적법 추정, 절차 적법 추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그죠? 좀 전에. 자, 이번에 등기된 권리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권리 귀속 추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묶어서 객관적 추정력 범위 이렇게 부릅니다. 자, 1번은 원인 적법 추정, 절차 적법 추정, 2번은 권리 귀속 추정, 1,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핵심이 이전 등기네요. 이전 등기. 보존 등기가 아니고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 추정력은 좀 강력하다 그랬죠.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등기는 전 등기 명인 갑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되고 제3자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이래 맞잖아요. 3번은 X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갑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됐으니까 X.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전 등기 명인 당사자에 대해서나 제3자에 대해서나 동일하게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자, 4번에 등기부상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 추정력이 원형될 수 없다. 등기부상의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는 등기가 있잖아요. 이전 등기. 그래서 보존 등기 추정력은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이 안 되지만 이전 등기 추정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이전 등기를 전제로 해서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원용, 주장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전 소유자가 실제하지 않는 경우에 현재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추정이 안 되는 게 가등기. 가등기를 해도 권리가 있다고 추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한 자가 신청한 등기도 역시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고요. 아예 존재한 적이 없던 허무인 명의로 신청된 등기도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고, 자, 표제부 등기.
표제부에는 권리가 아니고 사실관계가 등기되기 때문에 표제부 등기에도 추정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원래 접수번호는 무조건 달라야 되거든요. 접수번호. 자, 그래서 접수번호가 동일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접수번호는 항상 달라야 됩니다. 사건마다, 그죠? 근데 동일한 접수번호가 돼버렸다면 등기 추정력은 인정이 안 됩니다. 요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등기법에는 여기에서 추가가 되는 게 있는가 모르겠지만 민법에서는 요 5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 추정력이 없는 등기, 가등기, 사자 등기, 허무인 등기, 표제부 등기, 동일 접수번호 등기, 이렇게. 자, 그러면 5번 전 소유자가 실제 하지 않는 경우에 현재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 자, 전 소유자가 실제 하지 않는다. 그 말은 허무인이다 이 말이에요. 허무인. 자,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있는데 둘이서 매매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야. 허무인이야. 그러면 허무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추정력을 주지 않습니다. 허무인 명의로 신청된 을의 등기는, 그죠? 추정력이 없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 보니까 갑이 사자 명의로 신청된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5번은 전 소유자가 실제하지 않은 전 소유자 갑아입니까? 갑이 허무인이단 말이야. 그죠? 허무인이다. 그러면 허무인이 등기 신청해서 을 앞으로 등기됐다. 현재 명의인 을은 등기 추정력, 즉 권리 추정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그죠? 그 구조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 명의로 신청된 등기, 허무인 명의로 신청된 등기, 그 말은,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매매를 했는데 갑이 알고 보니까 죽은 사람이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러면 죽은 사람이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매매를 한 것처럼 갑으로부터 등기 신청돼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면은 이거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을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이 되지 않는다. 소유권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5번은 맞고. 자, 6번에 보시면 등기 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한 때는 사망자 명의의 등기 신청에 의해 경주된 등기라도 추정력을 가진다. 자, 여기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등기 의무자가 갑이거든요. 등기 권리자는 을이고, 갑은 등기를 해줘야 되고 을은 등기를 지금 취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등기 의무자가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사망. 자, 그래서 사자 명의로 신청된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을 주지 않습니다. 왜? 사망자는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매매를 갑이 해놓고 사망을 했다, 이렇게 조사가 됐단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갑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를 했어. 그럼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사망한 자는 매매를 할 수 없지만 사망하기 전에는 갑이 매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하기 전에 매매가 있었다면은 그거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사자 명의로 신청된 을의 등기도 추정력을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6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사자 명의로 신청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없는데 사망하기 전에 이미 매매를 함으로써 실체가 있다면 사자 명의로 신청된 을의 등기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6번은 맞습니다. 자, 7번 보시면 건물 보존 등기의 명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추정력은 깨진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면은 당연히 갑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갑이 신축해서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은 그 보존 등기에는 권리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뭐라 돼 있었냐? 자,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 되는데 알고 보니까 갑 다씨가 신축을 했더라. 그죠? 자, 그러면 갑의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됐더라도 다른 사람이 신축했다는 사실이 증명돼 버리면 이 갑의 등기는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래서 7번도 맞네요. 그죠? 자, 건물 보존등기 명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보존등기 추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건축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력은 깨집니다. 맞고 7번에 자, 사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그랬죠. 그죠? 자, 사자 명의로 신청된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하기 전에 매매가 존재했다면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8번도 맞네요. 그죠? 자, 9번에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 그래서 만약에 갑의 대리인, 자, 갑을 A가 대리해서 매매를 해서 을앞으로 등기됐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 절차도 적법하게 추정되므로 대리권도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존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을은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A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은 갑이 증명을 해서 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에 의해서 갑의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가 됐고 그 매매로 인해서 을 앞으로 등기됐다면 을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절차도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절차의 일종인 A의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을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됩니다. 대리권의 존재. 10번을 보겠습니다. 건저당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은 추정됩니다. 그런데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건저당을 잡았습니다. 건저당. 자, 우리가 건저당 등기가 되면 당연히 건저당권은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저당이 있다는 것은 채권도 있잖아요. 그죠?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됩니다. 자, 건저당 등기가 행해지면은 피담보 채권도 추정이 되고 건저당권도 추정이 되고 그러나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까지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팔립니다. 이거는 약간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갑하고 A 사이에는 1년간 거래합시다. 기본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소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A 앞으로 건저당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등기 추정력에 의해서, 그죠? 건저당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추정. 그러나 기본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X입니다. 자, 10번은 조금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자, 건저당 등기가 되면은 채권도 추정, 건저당권도 추정, 그러나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 계약의 존재까지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11번에 건물 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자, 아까 이겁니다. 자, 지금 보존등기 명의자가 이 사람이 지금 원래는 갑 앞으로 보존등기 했다가 을 앞으로 이전등기 하는 게 많은데 갑과 을이 합의를 해가지고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즉 갑 명의의 보존등기를 생략하고
을 명의로 막바로 보존등기 했다. 이것도 된다 그랬죠? 이걸 뭐라 했습니까? 모두 생략등기라 했습니다. 모두 생략등기. 그러면 모두 생략등기는 추정력이 약해요. 제3자에게는 무조건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갑이 양도한 사실을 부정했을 때 당사자 갑에게는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전 등기 추정력은 강력하므로 제3자에게도 주장, 당사자 갑에게도 주장, 보존 등기 추정력은 약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추정력을 주장, 당사자 갑에게는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11번에 보존 등기 명의자, 저기서 을입니다. 모두 생략 등기를 한 명의자 을이 전 소유자 갑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전 소유자 갑이 나는 양도 안 했다 매매 사실을 부인하면은 그 보존 등기 추정력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그 말은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그런 뜻입니다. 보존 등기 추정력을 가지고는 갑에게 주장해서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다. 보존 등기 추정력은 갑한테 주장할 수 없다. 즉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깨진다. 그리고 추정력은 조금 추상적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차근차근하게 계속해서 쳐다보면은 나중에는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10번, 11번은 좀 특이합니다. 근저당 등기가 행해지면은 피담보 채권도 추정, 저당권도 추정되지만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10번은 X. 그다음 모두 생략 등기 추정력은 그죠? 제3자에게는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당사자인 전자에 대해서는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추정력은 깨집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자, 원래는 갑 앞으로 보존 등기 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해야만 하는데 갑과 을이 합의해서 갑 명의의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을 명의로 막바로 보존 등기 해도 인정을 합니다. 이거를 모두 생략 등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전 등기 한 것보다는 추정력이 약해요. 그래서 보존 등기 추정력은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갑이 양도 사실을 부인했을 때 을이 보존 등기를 했다고 이거를 들이밀어서 추정력을 주장해서 을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냐? 그거는 안 됩니다. 당사자 갑에게는 보존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즉 보존 등기 추정력은 갑에 대해서는 깨어집니다. 깨진다 그 말은 주장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1번은 X입니다. 10번도 X, 11번도 X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추정력이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가등기로 넘어가도록